이 비대위원 인물 중 민경우 비대위원이 과거 어르신들을 상대로 했던 발언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간과 인간은 토론을 통해서 잘 안 됩니다. 지금 가장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겁니다. 빨리빨리 돌아가셔야. 죄송합니다. 새로운 세대가 올라와서 아까는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쓰지만 자연스럽게 그 선배들을 밀어내야 된다. 당시에도 즉각 사과하긴 했습니다만 다시 그 발언이 회자되며 논란이 일자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사회적 역할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실수다. 바로 사과 취지를 밝혔다. 어르신들을 비하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라며 다시 한번 사과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대한노인회장이 분노했습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망언과 뭐가 다르냐. 민경우 소장을 즉각 사퇴시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과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 당시의 모습도 보시죠.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되게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하늘 수가 없는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설피 말씀드린 거, 또 마음 상하게 해드린 거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마음 푸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1000만 노인을 대표해가지고 꼴대기로 하나 때리고 이래야 우리 노인들이 분이 굴릴 것 같으니까 내가 손찌검을 하면은 또 안 되니까 내가 요 사진이라도 내가 뺨을 한 대 때리겠습니다. 예? 정신 차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 없길 바랍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진정성을 갖고 사과도 하고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하고 다른 사람도 역계 이런 망언을 해가지고 이랬는데 노인에게 앞으로 배우하고 대접하는 그런 발언을 잘 해주길 바랍니다. 김병 최고위원님. 네. 부적절한 발언이죠. 사실 이런 애들이 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비대위원 인선할 때 이제 비정치인을 모시겠다고 했을 때 철저한 검증, 만약에 문제가 되지 않는 발언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몇 번 드렸습니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노인 비하라든지 뭔가 누군가 특정에 대해서 하는 폄훼 발언들이 커지게 되면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일어났던 일들 때문에 수도권 전체 표심이 흔들리는 상황을 우리 모두가 목도했거든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넘어갈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집중이 될 겁니다. 대놓고 김홍일 노인회장 같은 경우는 똑같은 방식의 조건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해당 비대위원이 노인회장을 찾아가서 똑같이 저 그림으로 같이 종이로 뺨을 맞는 행동을 하든 아니면 뭐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후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부에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의 순항 여부들도 함께 결정될 수 있거든요. 오늘 상임정국위원회가 열리면서 최종 의결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임명된 비대위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정자군요. 네,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한동훈 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민의 여론을 이끌고 결국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 온 겁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된다면 쓰고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한 걸음 물리는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자, 김종민 의원님, 통합 비대위로의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선 후퇴를 요구했고요. 민주당에서는 그 요구가 들어지지 않고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거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상대당인 여당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과 젊은 비대위원 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온다고 그랬을 때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사실 내심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너무 새로운 인물들로 잘하면 우리 민주당한테 좀 부담이 되지 않겠나. 물론 그게 이제 경쟁과 혁신을 촉발하는 뭐 긍정적인 면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제가 딱 이렇게 면면을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정치인들, 기존에 있는 기득권 정치를 좀 타파하겠다 이런 메시지는 담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보통 사람들, 성실히 땀 흘려 일하던 분들 중에 의미가 있고 훌륭한 분들을 발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누군가를 적대하고 공격하기 위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586. 비대위원회. 뭐 586이 됐던 뭐 민주당이 됐던, 근데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 기존의 기득권 정치의 부정적인 측면, 불신의 측면 중에 하나가 이 진영 적대 대결이거든요. 사실 이걸 뛰어넘는 메시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한동훈 장관 자체가 검찰에 있을 때 뭐 자기가 탄압을 받았다 해서 상당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적대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었고, 그래서 제가 사실 법사위원이었습니다.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 맞질 않는다. 새로운 정권 교체를 해서 국민들을 통합해야 될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라면 어느 한쪽을 지지하거나 어느 한쪽을 적대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을 시키는 것 자체가 국민 통합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동훈은 맞지 않는다고 본다.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질문과 지적을 좀 심사숙고했다면 비대위를 구성할 때 적대하고 대결하는 비대위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비대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민주당과 경쟁하고 민주당을 예를 들어서 총선에서 이기려고 하더라도 민주당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있고 민주당을 넘어서서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상상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8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누구를 적대하는 것으로 이름을 올리신 분들, 이런 분들을 여러 명을 배치한 걸 보고 한동훈 정치인 한동훈의 한계가 기존의 적대 대결 정치를 뛰어넘는 사람은 아니다. 적대 대결 정치에서 51대 49로 득점 하나 더 하는 선수이긴 하지만 이 적대와 대결을 뛰어넘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 비전은 없다. 한계입니다, 이게. 예, 김종민 의원도 전해드렸습니다.